IT 업계에서 뭐랄까 가장 강력한 협상가로 알려진 회사가 있잖아요. 네, 바로 애플이죠. 그렇죠. 가격을 깎는 데는 정말 도같았다고 알려진 그 애플이 이번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한테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가격을 하루아침에 거의 2배나 올려줬다는 건데요. 네,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거든요. 네. 오늘 저희는 이 미스터리의 범인을 한번 찾아볼 텐데 그 단서가 놀랍게도 아이폰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부품 가격이 좀 올랐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지난 몇 년간, 아니 거의 10년 가까이 애플 같은 거대 구매자들이 쥐고 있던 시장의 칼자루가 네. 메모리를 만드는 공급사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선언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선언이다. 네. 이 거대한 힘의 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오늘 그 근원지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충격적인 부분부터 바로 시작하죠. 가격을 2배 올려줬다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애플한테 대체 얼마를 요구했길래 백기투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까? 그 표현이 전혀 과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소스로 종합해보면 이제 2026 1분기 공급 가격을 정한 협상이었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이전 분기보다 80% 이상 올려달라고 했고 SK하이닉스는 거의 100%. 잠시만요. 100%요? 네, 그러니까 딱 2배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요? 보통 이런 협상은 몇 퍼센트, 많아야 한 10에서 20%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갑자기 100%라니 이건 그냥 통보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통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LPDDR이라는 메모리가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바로 옆에서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정말 핵심 부품이거든요. 네,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걸 빼고는 아이폰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가격을 단번에 2배로 올리겠다고 했고 더 놀라운 건 애플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대가 다른 회사도 아니고 애플이잖아요. 맞습니다. 1년에 아이폰을 2억 5천만 대씩 만드는 회사인데 이 엄청난 물량을 무기로 부품값을 그야말로 후려치기로 유명했죠. 이른바 애플 할인이라는 말까지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애플 할인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주는데 당연히 다른 회사보다 싸게 줘야지. 이 논리가 통했지만 네. 이제는 아니 그렇게 많이 필요하면 제값 다 내고 사가세요. 싫으면 마시고. 이런 분위기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와. 공급이需要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시장의 가장 큰 손님이었던 애플의 특별 대우가 이제 끝난 거죠. 특별 대우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도 있다고요. 계약 방식 자체도 바뀌었다면서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애플은 보통 1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 그러니까 LTA라고 하죠. Long-term agreement. 네, 그걸 맺어서 안정적으로 부품을 확보하고 가격 변동의 위험도 줄여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2026년 상반기 딱 6개월짜리 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계약이 아니라 반년짜리 계약이라. 이건 공급사 쪽에서 그렇게 요구했다는 뜻이겠군요. 어떤 속셈일까요? 더 오를 테니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죠. 아. 2026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아이폰 18이 출시되지 않습니까? 네, 나오죠. 바로 그 시점에 맞춰서 가격을 한 번 더 훨씬 더 높게 부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야. 과거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네요. 공급사가 모든 협상의 주도권을 주고 구매자를 흔드는 상황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 그 미스터리의 범인을 찾아보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반도체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다들 걱정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메모리가 귀한 몸이 된 겁니까?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에는 딱 두 글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AI입니다. 아, AI? 정확히 말하면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경쟁이 폭발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HBM. 아, 정말 요즘 뉴스만 켜면 나오는 단어죠.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립니다. HBM은 AI 가속기 같은 아주 비싸고 전문적인 장비에 들어가는 최고급 부품이고 네, LPDDR은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대중적인 부품이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한쪽의 수요가 다른 쪽의 공급에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시고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HBM하고 LPDDR은 분명 다른 제품이지만 제한된 반도체 생산 라인, 그러니까 팹이라는 공간을 나눠 써야 하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아,
비유를 하자면요. 동네 빵집에서 식빵도 만들고 아주 비싼 웨딩 케이크도 만드는데 갑자기 웨딩 케이크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빵집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훨씬 많이 남는 웨딩 케이크를 만드는데 오븐을 다 쓰고 싶겠네요. 그렇죠. 식빵 골 시간도 자리도 없어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업계에서 말하는 생산 전환입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가격이 최소 5배 이상 비싸고 수익성도 월등히 높거든요. 5배요? 네. 그러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당연히 HBM 생산량을 늘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스마트폰용 LPD램이나 PC,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범용 D램을 만들던 생산 라인이 HBM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결국 식빵, 즉 일반 디램 공급이 줄어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식빵을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인 H200에 중국 수출을 허용한 겁니다. 아, 그동안 미국의 제재로 최신 AI 칩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조치 하나로 갑자기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신규 HBM 추요가 시장에 터져나온 겁니다. 4조 원이요? 네, HBM 풍기 현상이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일반 D램 생산 라인은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은 거죠. 와,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이 되어서 애플의 아이폰 가격 협상 테이블까지 그냥 뒤엎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애플만의 고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IT 공룡들은 괜찮은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애플은 그저 가장 상징적인 사례일 뿐이고요. 이 불길은 IT 산업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만 불똥이 튀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 그 회사들도요? 네. 이들은 AI 서버를 돌리기 위해 서버용 D램을 엄청나게 사들이는 큰 손들인데 삼성과 SK는 이들에게도 1분기 공급 가격을 작년 4분기보다 60에서 70%나 올려서 제시했습니다. PC용 D램도 마찬가지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품을 구하려는 쪽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네요.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주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소스가 있는데요. 네, 궁금하네요. 아마존, 구글, 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 구매 총괄 임원들이 대거 한국으로 날아와서 경기도 성남 판교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에 아예 장기 투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교 호텔에 진을 치고 있다고요? 왜 하필 판교인가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하고 SK하이닉스 이천 본사가 차로 한 30에서 40분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 중간 지점이군요. 그렇죠. 이 임원들이 그 호텔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거의 매일같이 두 회사를 번갈아 찾아다니면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출근 도장을요? 네. 어떻게든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죠. 세상에, 글로벌 대기업 구매 총괄들이 한국에 와서 매일같이 제조사 문을 두드리고 있다니. 이건 거의 뭐 애원하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공급사들이 그 사람들 만나려고 줄을 섰을 텐데 정말 상상도 못할 장면입니다. 지금 가격이라도 좋으니 안정적으로 물량만 보장해 주세요. 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삼성과 SK는 이런 요청을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거절하는 거죠?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게 불보듯 뻔나기 때문입니다. 아, 굳이 지금 이 가격에 족쇄처럼 묶이는 장기 계약을 맺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대신 계약은 분기 단위로 합시다. 다음 분기 가격은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죠.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가격을 올려받겠다는 정말 슈퍼갑의 입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힘이 완전히 넘어왔다는 게 이런 장면들로 증명되는군요. 이런 전례 없는 호황이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요. 네, 그야말로 메가 호황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우선 LPDDI 같은 제품의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율만 해도 최소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60%요? 파는 족족 엄청난 이익이 남는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연간 실적 전망치입니다. 시티그룹은 삼성전자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을 무려 155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155조 원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돈인데
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정말 현실감이 없는 숫자죠. 네. 2025년 추정치가 44조 원인데 거기서 1년 만에 233%가 폭증한다는 예측입니다. 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SK 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을 148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년 추정치인 46조 원 대비 224%나 급증한 수치죠. 두 회사 모두 영업이익 150조 원 시대가 열린다는 건데 사실 이 숫자는 너무 커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돈이 그냥 많이 번다를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할까요? 이 돈은 앞으로 몇 년간 벌어질 차세대 기술 개발 경쟁에서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AI 시대의 다음 승부처가 될 차세대 HBM, 3D DRAM 같은 미래 기술에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배를 쏟아부어서 네, 기술 격차를 아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벌려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공급사들은 그야말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럼 이 파티 비용은 결국 누가 내는 겁니까? 이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드는 원가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한 15%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2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꽤 많이 올랐네요. 네, 부품 가격이 이 정도로 오르면 완제품 업체들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미 가격을 올린 회사들이 있겠군요.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스마트폰 기업들, 그리고 델, HP 같은 PC 기업들은 수익성을 지키기 위해 이미 신제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벌써요? 네, 결국 AI가 촉발한 부품 가격 상승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오기 시작한 거죠. 앞으로 나올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비싸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드는 동시에 사서 쓰는 입장이기도 한데 회사 안에서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네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상황의 복잡성과 아이러니를 잘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부서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은 HBM과 DRAM 가격 급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 축제 분위기지만 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살인적인 원가 부담에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한쪽 사업부가 다른 쪽 사업부의 이익을 깎아먹는 아주 기묘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수장인 노태문 DX 부문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세계적인 메모리칩 부족 현상이 삼성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률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언급할 정도입니다. 자기 회사의 다른 부서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한 셈이네요. 그렇죠. 이게 현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한 기업 내에서도 부품과 완제품 사업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길었던 추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기술 경쟁이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 수요를 폭발시켰고 돈이 되는 HBM을 만드느라 메모리 제조사들이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일반 DRAM 생산을 줄이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것이 전례 없는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주도권은 큰손 구매자에서 공급자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에는 IT 업계의 제왕이었던 애플의 백희투항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현상은 단순히 반도체 경기가 좋고 나쁨을 반복하는 사이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사이클이 아니다. 네,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 산업 구조 자체를 뿌리부터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AI 시대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부품, 즉 기반 기술인 메모리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그 기술을 선도하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이 거대한 흐름이 앞으로 IT 기기 가격은 물론이고요. 글로벌 경제 전반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 시작되었습니다.